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쉽고 바른 수학, 쉽어수학입니다. 오늘은 중2-1 다항식의 계산 제1강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시간입니다. 뭐 잘할 거예요. 이미 중학교 1학년 때도 문자식을 다뤄왔기 때문에 셈과 뺄셈 그렇게 어렵지 않게 파악이 될 겁니다. 첫째, 괄호를 풀고 동료항끼리 모아서 계산하면 되겠죠? 이게 기본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괄호가 있는 식 같은 경우에는 안쪽 괄호부터, 즉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서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 역시 이미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과 동일하니까 큰 문제가 없겠죠? 셋째, 분모가 다른 다항식은 분모를 통분하여 계산한다. 식의 계산에 당연한 원리들입니다. 통분은 최소 공배수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항식의 덧뺄셈을 들어가기 전에 중요 핵심 수학 용어 동료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동료항이 뭘까요? 동료항은 문자와 차수 같은 다항식의 항이다. 수학 용어의 뜻을 잘 알면 그 내용도 잘 파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동료항에서만큼은 이렇게 용어의 정의를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따라서 동료항의 정의도 잘 파악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예에 대한 동료항의 여부를 알아야 됩니다. 저것만 정확히 나오면 동료항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거예요. 선생님이 일단 먼저 답을 달 테니까 학생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1번은 동료항이 아니다. 2번도 동료항이 아니다. 3번은 동료항이다. 난 다 맞았어. 이런 학생들도 그 이유를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없다면 모르는 겁니다. 따라서 그 이유를 알아보기로 합니다. 1번은 왜 동료항이 아니냐? x제곱 y는 그 이루어진 구성이 x 곱하기 x 곱하기 y고 xy제곱은 x 곱하기 y 곱하기 y입니다. 차수는 문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지수 문자라고 하는데 일단은 문자가 곱해진 개수라고 배웠겠죠? 따라서 문자가 3개 곱해졌고 문자가 3개 곱해졌으니까 일단 차수는 서로 같은 겁니다.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문자가 다른 겁니다. 학생들은 이게 동료항이 아니라고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물어보면 거꾸로 답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라고요? 문자는 같은데 차수가 다르다. 그래서 동료항이 아니다. 이런 답을 하는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차수는 같은데 문자가 다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두 집이 차를 3대씩 보유하고 있어요. 이 집은 벤츠 2대, BMW 1대. 이 집은 벤츠 1대, BMW 2대. 그럼 보유하고 있는 차의 대수는 같아요. 물론 차의 대수를 얘기하는 차와 식의 차수를 얘기할 때 차는 다른 거지만 그렇게 한번 비유를 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 뜻이에요. 차랑 보유 대수는 같아요. 차수는 같아. 그러나 차의 내용은 다릅니다. 어떤 차를 보유하는 다른 것처럼 문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동료항이 아니다. 2번은 x라는 것은 개수가 1이 생략된 거죠. 1 곱하기 x입니다. 근데 x분의 1은 1 나누기 x예요. 이렇게 분모에 미지수 x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의 식을 나중에 별도로 배우겠지만 분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이 분수식은 다항식과 같은 유리식이라는 큰 범주에는 들어가 있지만 다항식과는 전혀 종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학생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개사모, 개를 사랑하는 모임의 회원이에요. 하루 우리 동기 모임 합시다 해서 학생들은 귀엽고 예쁜 강아지를 한 마리씩 데려왔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꽃게를 끌고 나온 거예요. 꽃게. 여기서 선생님이 오해가 있었죠? 강아지, 개를 사랑하는 모임인데 선생님은 꽃게를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오해한 거죠. 왜? 강아지 개와 꽃게 개의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 오해한 거예요. 그러나 개와 꽃게는 전혀 종이 다르죠? 전혀 종이 달라요. 그것처럼 분수식과 다항식은 종 자체가 다른 거죠. 이 동료항을 의미하는 것은 다항식을 전제로 합니다.
다항식이 아닌 것은 동량을 얘기조차도 꺼낼 수 없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동량이 아닌 거예요. 자, 3번은 그러면 왜 동량이냐?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이 핵심 수학 용어의 정의죠. 왜 정의가 중요하다? 보통 정의가 수학 용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성질들을 압축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어를 정확하게만 알아도 성질 대부분 다 파악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그 내용의 여부를 잘 모를 때는 기준이 되는 정의로 돌아가 보면 돼요. 내가 이게 동량이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문자와 차수가 같아야 돼. 그렇다면 이유는 밝혀질 수 있어요. 3과 마이너스 2분의 1은 문자와 차수가 모두 같구나. 근데 왜 같지? 우리가 공부한 지수 법칙을 잠깐 얘기하면 중학교 때 다루는 지수 법칙은 지수가 모두 자연수만 다룹니다. 그런데 x의 0제곱이 1이다라는 것을 중학교 과정은 아니지만 다루는 학교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0이 아닌 어떤 값의 0제곱은 1이다. 1의 0제곱도 1, 2의 0제곱도 1, 10의 0제곱도 1, 100의 0제곱도 1, 마이너스 2의 0제곱도 1, 2분의 1의 0제곱도 1, 다 1이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3에다가 1을 곱하듯이 x의 0제곱을 곱해도 값은 변화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에도 x제곱을 곱해도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보이죠? 문자 같고 차수 같고. 즉 다시 말해서 3과 마이너스 2분의 1 뿐만 아니라 모든 상수값은 다 동량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동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는 거고, 동량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크게 어려움 없이 처리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괄호를 풉니다. 괄호 앞에 플러스 기호가 있을 때는 괄호를 풀 때 이 괄호 속의 부호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 따라서 학교 시험에서의 모든 식계산의 문제는 이런 괄호 앞에 플러스가 많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많겠습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많아요. 왜? 마이너스는 괄호 속의 값들을 전부 부호로 다 반대로 바꿔야 되거든요. 학생들의 오답률도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예시한 이런 문제들을 보더라도 괄호 앞에 음수 부호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당연히 이 괄호 앞에 음수 부호의 처리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학습 주안점이 그겁니다. 자, 정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동량 A가 1개, A 2개. 마이너스 5B 마이너스. 이제 음수 부호가 나왔어요. 정리합니다. 음수 부호 처리만 조심하면 돼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마이너스 플러스 4마이너스.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 또 정리합니다. 정리는 별거 아니죠. 3번도 자, 이거는 2차식이에요. 2차식이란 다항식의 항 중에 가장 높은 차수가 다항식의 차수가 됩니다. 따라서 2차식의 덧뺄셈에서 다루는 2차식이란 다항식 중에서 가장 높은 차수가 2차 항이 포함되어 있는 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리 요령은 동일합니다. 다시 음수죠? 동량 정리합니다. 이렇게 문제 2번처럼 식에 여러 괄호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주의를 기울여줘야 됩니다. 요령은 동일하지만 과정이 길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여줘야 됩니다. 오직 과정 때문에 그래요. 과정을 침착하게 차분하게만 한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 괄호 처리 요령을 배웠죠? 우리는 소괄호를 풀 겁니다. 그러니까 괄호가 하나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중괄호가 소괄호가 됩니다. 그리고 정리하는 거예요. 동일한 방법으로. 물론 이것도 괄호를 다 푼 다음에 한 번에 정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이 번거로우면 여기서 한번 처리를 다시 해줍니다. 이러고 (2번)
소가로 풀 거예요. 그러면 괄호가 더 하나가 없어지니까 괄호가 두 개밖에 안 남겠죠? 원리가 이겁니다. 이 자리에다가 딱 중괄호 써주는 거예요. 왜? 괄호 하나 없어질 테니까. 중괄호는 소가라가 될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음수부호 처리하는 거 주의해야 된다 그랬죠? 아까는 정리해서 했지만 한 번에 다 해볼까요? 또 중괄호는 소가라가 되겠죠? 왜? 이거 다 정리할 거니까. 동량 정리합니다. x 또 y는 플러스 자 3번 이것은 2차식이죠? 그러나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대괄호는 중괄호 중괄호는 소괄호 다시 중괄호는 소괄호 이번에는 기니까 이 괄호는 먼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x 플러스 문제 3번 문제 3번은 개수가 분수인 다항식입니다. 처리 원형은 마찬가지 괄호를 풀고 항상 보조심 동량을 묶습니다. 동량 묶는 걸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선생님처럼 괄호 x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 y도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여기를 음수부로 빼고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훌륭하죠. 그것도 훌륭한데 잘 모르겠고 헷갈린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12분의 5x 마이너스 6분의 1 2번 같은 문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주의를 해줘야 돼요. 왜? 이 음수부호와 이 음수부호 처리에서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따라서 반드시 저거를 잘 지켜봐야 돼요. 통분합니다. 하나씩 하면 안 되나요? 하나씩 해도 됩니다. 선생님이 항상 이 과정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음수부호를 틀리는 것이 문제인데 그럴 때 이 분수에서 분모 분자를 나누는 이 가로 바의 역할이 괄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한번 처리해주면 잘 안 틀려요. 따라서 선생님은 반드시 이 방법을 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리해주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만약에 선택지에서 이게 안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항을 분리한 것을 찾아보면 됩니다. 3번은 분자가 2차식인데 역시 요령은 동일합니다. 여기 전체는 2를 곱해줘야 되겠죠? 여기 제곱이 빠졌네. 그리고 정리합니다. 이건 공간이 없어서 바로 암산을 처리해 볼게요. 이런 방법이 절대 좋은 것은 아닙니다. 9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해서 5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6x 마이너스 6x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7 이까지가 평범한 계산 과정을 묻는 거라면 문제 4번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약간 변형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요령은 똑같습니다. 자, 중괄호 또 소괄호로 변합니다. 왜? 우리 이 소괄호를 풀 거니까. 괄호 하나밖에 안 남으니까 중괄호가 소괄호.
방정식에 불과합니다. 얘를 풀려면 양변에 6a-b를 빼면 되겠죠? 우리는 2항도 잘 알기 때문에 2항을 할 겁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2a-5b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문제 5번은 이거와 유사한 것을 문장지어 문제에 나타냈습니다. 어떤 식에서 얘를 빼야 돼요. 원래 구하려고 하는 식의 값은. 근데 잠분해서 어떻게 했다? 더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잘못된 값을 파악을 했다. 그럼 역시 우리 네모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2항을 하면 돼. 다 2항을 해줍니다. 일단 이 네모의 식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돼요. 암산 처리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x 플러스 4x 4x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원래 구하고자 하는 옳은 식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다음 식의 계산이 아무리 복잡해도 원칙만 지키면서 침착하게 풀이 과정을 잘 끌고 나가면 반드시 잘할 수 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조금 늦더라도 무조건 빨라집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내용을 잘 파악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다항식의 계산 제2강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 공부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